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역사 담당 이희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사 시간이에요. 우리 월요일은 세계사 시간, 금요일은 2시간 연강으로 한국사를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세계사 시간 그 두 번째로 산업혁명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 잡다. 오늘은 산업혁명의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 나왔는지 그런 산업혁명의 마무리 부분, 결말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산업혁명이 왜 생겨났는지, 어디서 먼저 일어났는지,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대한 과정까지 배웠죠? 우선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나요? 그쵸, 영국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5가지 조항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기계들, 방적기, 방직기,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문제점, 오늘은 가장 큰 포인트는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08에서 109페이지 펼쳐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1번 산업혁명의 확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혁명의 그 뒤를 따랐던 나라가 벨기에,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계사 공부를 조금 했다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 중에 프랑스가 조금 더 유럽에서 파워가 세고 영국의 왕위 계승 것도 간섭할 정도로 파워가 셌던 나라였는데 영국이 생각보다 더 빨리 산업혁명이 진행됐고요. 프랑스는 조금 산업혁명이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프랑스가. 대신 토지가 워낙 좋아서 농사가 잘 됐던 나라죠. 예. 그래서 프랑스가 조금 천천히 산업혁명이 좀 진행된 나라였다.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하고 독일도 그 뒤를 따르고 러시아와 일본도 따르는데 우리 미국 다음 한 몇 차시 지나면 또 배우겠지만 미국은 그 독립혁명, 그 다음에 남북전쟁 같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정치적 흐름과 혁명이 지난 후 바로 이제 산업혁명으로 들어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죠. 워낙 땅덩이도 넓고 개발될 지역도 많고 지하자원도 풍부한 지역이라 미국은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독일이랑 러시아랑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산업혁명을 진행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정부 주도로 산업혁명을 진행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냥 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시장 안에서 시장에 가면 왜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즉 자본가, 사장님과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그 모임이 이제 시장인데 영국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좀 그 시장 안에서 자본가와 소비자들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독일하고 러시아, 일본은 조금 늦게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지하자원이 좀 풍부해요. 지하자원이 좀 풍부해서 주로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자, 중화학공업이 뭐냐? 무거운 공업, 무겁고 화학하고 관계 깊은 걸로 주로 여러분 간단하게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일하면 여러분 솔직히 가장 유명한 그 수출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독일하면 자동차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웬만큼 유명한 그 브랜드들, 자동차 브랜드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런 모양? 요런 거 혹시 아세요? 요런 모양? 요건가? 요건가? 그다음에 요런 모양. 그다음에 요런 모양. 이런 거 여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브랜드들 자동차가 싹 다 독일 거죠. 이 독일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당시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게 지금 바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로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굉장히 많죠, 독일은.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 되게 잘
나중에 저기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도 잘 만들고 제트기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듭니다. 예, 기계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자, 러시아랑 일본도 국가가 기립을 해서 조금 좀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갑신정변 할 때 배웠겠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산업혁명도 먼저 일어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정치혁명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를 다 잡아먹죠. 조선만 식민 지배한 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많이 지배를 하고 태평양 일부 지역도 일본이 지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시간에 또 갑신정변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 우리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척하면서 또 산업혁명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좀 흐름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 변화. 여러분, 자본주의가 뭘까요? 자본주의. 한마디로 자본이 뭐예요? 돈으로 다 된다. 이런 뜻이 그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유럽은요, 공장제 수공업으로 경제활동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공장을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이미 이 산업혁명 전에 좀 돈 좀 있는 자본가들이 공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건물을 하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야, 니네 물건 만들어라. 내가 돈을 투자할 때 자본가가 이제 돈을 투자해요. 자본가가 얘네한테 돈을 투자해서 얘네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자본가가 시장에 갖다 팔아요. 왜 나는 공장제 수공업, 수가 이제 손수자고 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미 약간 이런 자본주의 체제, 자본가가 일종의 얘네들은 노동자라고 볼 수 있죠. 노동자를 고용해서 걔네들한테 월급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그 지원금을 지원해줘요. 물건을 만드는 필요한 자본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이제 먹는 거죠. 사장님들이, 자본가들이. 근데 이제 공장제 무슨 공업이 됐어요? 우리 산업혁명 기계가 됐죠. 자, 이 기계가랑 수공업이랑은 하나가 딴 차이입니다. 똑같이 자본가가 이 공장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일을 시키는 건데 똑같아요. 공장대 수공업.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기계까지 있어요. 기계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인력을 써서 기계를 다루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정말 포인트는 바로 여기가 대량 생산입니다. 자, 사람을 손으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좀 있죠. 그러나 기계로 만드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 1시간에 하나 만들까 말까 하는 신발이 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1시간에 100개, 1000개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본가가 훨씬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돈을 엄청 벌게 되죠. 그 돈으로 또다시 공장을 세우고 또다시 노동자를 뽑고 또다시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돈이 옛날에 여기 때는 돈을 벌어봤자 뭐 요 정도 벌었다면 여기는 돈을 작정하고 벌면 이만큼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흐름과 어떤 돈의 기준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파워가 되기 시작하죠.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농업보다는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죠. 네, 농업보다는 산업사회. 농업사회가 많이.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농사 지내는 사람들이 한 20%, 원래 한 7, 80%가 영국 사람들도 초기에는 산업혁명 전에는 한 7, 80%가 농업을 했었대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 한 20%밖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이 노동자가 돼서 이제 사장님 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장님, 즉 여기서 나오는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편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자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제가 자꾸 말하는 사장님들, 요즘으로 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원래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요 시대 전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갔습니까? 왕족, 그쵸? 아니면 귀족. 동양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반, 귀족, 우리도 귀족이 있었죠, 고려 때는. 자, 이런 귀족 아니면 땅 많은 애가 곧 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왜냐? 바로 땅을 통해서 농업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기
부의 기준이고 그 땅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땅이 많은 것보다 공장이 많고 공장을 통해서 결론은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아야 부자다. 이런 시대로 바뀌면서 귀족과 지주의 힘이 약해집니다. 귀족들 중에서도 뭐 정치적으로 권력은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선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잔반. 권력 양반은 권반. 권력이 없는 양반은 잔반.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라고 해도 힘이 없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돈이 없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귀족은 귀족이지만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영국의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같은 거 배웠죠. 이미 왕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귀족도 같이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서 의회에 또 누가 많냐? 시민들, 또 돈 많은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왕권을 견제하니까 귀족과 지주의 힘이 약해지고 산업자본가와 은행가가 힘이 세졌다. 여기서 산업자본가는 한마디로 이런 공장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은행가는 여러분 은행 좀 거래하십니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은행 거래는 부모님이 허락하에 뭐 체크카드를 만든다던가 통장을 만든다던가 아마 그렇게 하실 건데요. 이 은행이라는 곳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저축과 대출입니다. 대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아주 신박한, 아주 깨알 같은, 아주 신기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사업 아이템.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요?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고서 그 돈을 번 돈으로 이제 은행에다 갚죠. 이런 게 대출이죠. 자, 그 다음에 저축은 뭐예요? 선생님이 이제 월급쟁이죠.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나중에 이자랑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줍니다. 이런 게 바로 은행의 역할인데 돈을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곳이에요? 굴리는 곳이죠. 굴리는 곳. 이 돈을 굴리는 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 자본주의와 함께. 예. 그래서 이 은행에서 업무하는 사람,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죠. 뭐 수수료 받는 거예요. 수수료. 이자를 받고, 대출 이자 받고, 뭐 돈을 빌려주는 대신, 뭐 1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다음에는 110만 원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 차액을 얘네들이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일화 중에 이 은행이라는 것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은행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알죠? 뱅크. 이 은행은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냐면요. 유태인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유태인 아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하고 성경책에도 유태인 많이 나오죠. 자, 이 유태인이 그 책상을 하나 놓고 유태인이래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내가 돈을 꿔주겠다. 돈을 꿔주겠으니까 너네가 돈을 갚아라. 필요하면 돈을 꿔주겠다. 대신 언제까지 돈을 갚고 대신 조금 이자를 붙여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책상 하나 놓고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요 시대 즈음에. 요 시대보다 더 앞서서. 근데 유대인의 언어로 이 책상을 방코라고 합니다. 방코. 유대어로 책상을 방코라고 해요. 책상을 방코. 그래서 뱅크가 된 거예요. 뱅크. 유태인들이 성경책에서 랍비라는 족속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도 나오지만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성경책 안에서는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아무튼 예. 이렇게 요 은행의 어원도 알아두시면 재밌는 은행. 여러분은 이 은행에서 주로 이제 체크카드나 아니면 버스카드 거래를 좀 하실 거예요. 그쵸? 그거 운동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기 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지만 영국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많이 산업혁명의 그런 현상들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능 공급이 등장하고 이제 뭐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요 귀족 지주 같은 사람이 아닌 산업자본가나 은행가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높아지죠. 얘네들 나중에 뭐까지 요구하는 줄 아세요? 뒤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그럼 원래 얘네 선거권이 없었어요? 네, 선거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우선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자기네들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유권자적인 그런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선거권을 조금씩 얻게 되는데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선거권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자본을 중심으로 선거권을 줍니다. 돈 많은 애들한테 선거권을 주고 돈 없는 애들한테 선거권을 안 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로 치자보면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한테는 선거권을 주고 선생님한테는 안 주는 거죠. 선생님은 돈이 이건희만큼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이건희한테는 너는 5장의 투표를 해도 된다. 선생님은 이제 한 표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평등한 선거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자본주의가 완전히 좀 지나치게 정치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좀 이 자본주의 병폐가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 우선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학습 목표로 간단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 운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과거의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갔는지 그걸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해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역사 공부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 산업혁명 때문에 되게 좋기는 해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걸 갖게 됐어요. 여유로운 삶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물건 하나 만드는데 기계가 만들어주니까 100개, 1000개씩 만들어내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다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옛날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기계가 미친 듯이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져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물건을. 자, 그런데 꼭 좋은 것만 있었냐? 아니죠. 안 좋은 점도 있었고 가슴 아픈 역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도시 문제와 노동 문제, 크게 문제를 도시 문제와 노동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인클로저 운동이 배웠죠, 저번 시간에. 인클로저 운동 같이 이제 또 산업혁명 같이 영국은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도시의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사람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이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집도 되게 쬐끔해. 거기서 이제 막 5-6명 가족들이 이렇게 뭉쳐서 자고. 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화장실도 없죠. 굉장히 그 방 한 칸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요즘은 뭐 집에 다 화장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잠잘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어도 감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도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환경 문제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앞으로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환경 문제인데요. 이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졌어요. 우선 자, 여기 보면 상하수도 시설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가 뭘까요? 상수도, 하수도를 합쳐서 상하수도인데 자,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건 상수도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쉬어를 하고 응가를 해서 물을 내려요. 그건 하수도예요. 아빠가 설거지,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고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내려가죠. 여러분 씻은 목욕한 물이 내려가서 그건 하수도예요. 상하수도, 당연히 여러분은 집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당연히 쓰고 있죠. 근데 이때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그럼요. 어떻게 씻어요? 아니 그냥 강가에 가서 씻고 씻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원래 유럽 애들은 잘 안 씻는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럼 선생님 똥오줌은 어디서 싸요? 오, 화장실도 아예 없고요. 화장실이 있어도 공장에 뭐 화장실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어도 공장 직원이 380명이에요. 380명이 그 화장실 안에 써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리고 물 내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졌어요. 자, 이 어떨까요? 사회 도시가 정말 더럽겠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여러분 한강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똥이 두둥실 떠내려가고 똥하고 오줌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장의 폐수도 무방비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의 그때 당시 런던에 흐르는 강이 뭐죠?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흐르는 강이 한강이면 영국은 런던의 템즈강. 템즈강이 거의 먹물색이었어요. 먹물. 그리고 스모그 현상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안개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헷갈릴 정도로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영국의 그때 당시 런던의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파트리느 쥐스틴트의 향수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약간 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좀 살인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좀 약간 좀 무서운 소설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그걸 참 좋아했어요. 그 소설을 여러분 나이 또래 때. 근데 프랑스의 작가인 파트리느 쥐스틴트가 이 책을 썼는데 시대는 요 시대보다 조금 더 전시대예요. 산업혁명 전시대인데 이 도시의 냄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잘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 냄새가 나요. 몸에서 더러운 냄새. 그래서 그거를 뭐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향수 만드는 남자애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에서 나오는 좋은 향기를 향수로 만드는 약간 조금 몽환적이고 조금 독특한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좀 놀랐던 게 소설책 읽으면서 자꾸 냄새를 맡게 돼요. 냄새. 왜냐면 너무 묘사를 냄새에 관한 묘사를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약간 상하수도 시설도 미비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는 문화고 잘 씻지도 않는 문화인데다가 산업혁명까지 닥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냄새에 예민한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도 어떤 그 책에서도 이 냄새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리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묘사가 리얼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문학은? 색깔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생생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우리가 노란색이라고만 표현 안 하지 않고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옐로우로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냄새보다는 좀 시각적인, 색깔적인 거를 표현을 많이 한다면 유럽은 냄새적인 것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책을 보면 약간 냄새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리얼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 통해서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향수들은 또 유럽 향수들이죠.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는 문화가 결론은 뭐냐면 안 씻었기 때문에 향수를 뿌렸어요. 예. 그러니까 과한 향수를 뿌린다는 건 좀 맛있는다는 거? 자, 아무튼 더러웠다. 옛날에 어떤 또 프랑스 소설을 봤더니 그 소설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요 시대의 그 유럽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타임머신 타고 16, 17세기, 18세기 그때로 딱 타임머신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그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간 상황에서 길을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서 구토질을 하면서 길을 다녔다라는 그런 소설책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요? 안 씻으니까. 안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럴 만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될까요? 전염병이 생기죠. 여러분 요즘 손 잘 닦고 다니세요? 손 깨끗하게 꼭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그 비누 거품을 충분히 묻혀서 씻어야 됩니다. 예, 요즘은 또 펌핑이 잘 되는 또 거품 비누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이용해서 손도 깨끗이 닦고 손 소독제도 관리를 잘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도 잘 쓰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코로나가 낮아졌어요. 코로나 감염자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더러워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또 두 번째, 이게 전염병이 외생인양도 물을 그 똥물, 오줌물 같은 거를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염병이 생기고 또 더 슬픈 이야기는 이 돈 없는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잘 걸리고요. 돈 많은 그 부르주아, 즉 저기서 아까 배웠던 산업 자본가들은 그 템즈강 물을 안 마셨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 집에 막 하인들도 많고 마차도 있죠. 그래서 외가 저 다른 시골에 가가지고 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깨끗한 물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의 어떤 상징적인 것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걸린 애들은 가난한 애들, 전염병 안 걸린 애들은 돈 많은 애들.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도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자, 열악한 작업 환경.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시간에 뭐 알바비가 한 시간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죠. 이제 10,000원 가까이 될 건데, 저 때는 굉장히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또 공장을 갔더니 화장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없고 밥 먹는 데도 없고 잠깐 쉴 수 있는 데도 없고 공장 자체도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엄청 길게 시켜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고 뭐 주 40시간 어쩌고저쩌고 주 52시간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노동자를 위한 법과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 또 어린이들도 노동 시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씩 여러분 그런 유니세프나 뭐 굿네이버스나 이거 해외 여러 애들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직도 어린이들이 왜 노동 시장에서 노동하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예, 이때도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6살 때부터 막 일을 시작하고 하루에 14시간, 5시간씩 일한대요. 애가 6살이면 뛰어놀고 잠도 많이 자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식으로 어린이 노동까지 굉장히 노동 문제도 심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빈부격차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빈부격차 차이를 더 벌려지게 하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빈부격차가 뭔지 알죠? 돈 많은 애들은 되게 많고 돈 없는 애들은 너무 없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뭐냐?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 EBS 클래스 강좌에 총 2가지를 강좌를 올려놨죠. 첫 번째 강좌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강좌, 이해가 잘 되는 진짜 역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강하면서 올리는 강좌랑 하나는 그 막 제가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나 뭐 역사 채널, 지식 채널 같은 거를 링크를 적어놔서 여러분이 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 보고 계시죠? 선생님이 여기 러다이트 운동 하나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폭도들이라고 해서 올려놨거든요. 폭도들이라고 올려놨는데 그게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잘 안 보이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이니까 거기 제가 안내문 써놨으니까 클릭 잘해서 한번 보세요. 지식 채널. 자, 이제 이 노동자들이 이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 러다이트 운동이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원래 물건을 손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기기가 등장하면서 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기계 때문에 너무 월급도 적게 받고, 그렇죠? 이 기계 때문에 살기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해요. 근데 기계를 파괴하면 막 정부에서 그 기계 파괴한 애들 막 사형 선고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는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기계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사회적 제도, 체계, 정치적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잘 돌고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해도 정치가 제대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경제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아직은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좀 몇 년 있으면 또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유권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걸 또 만듭니다. 노동조합은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 들으면서 들어보셨던 단어, 노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조? 네, 노조. 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끼리 모여놓은 이런 어떤 그
모임인데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정부나 사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임금을 보통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거고, 뭐 노동 시간을 뭐 이제 정해달라, 시간, 노동 시간 이런 여러 각종 이 어떤 노동에 대한 질을 올려달라, 노동에 대한 질을 올려달라는 것을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혼자 가서 막 시위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시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파워가 세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여러분 이 단어를 더 친숙하게 엮일 거예요. 공산주의 아세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죠? 북한이.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 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 더 극단적인 성향이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태어났죠. 이 사회주의는 뭐냐? 산업자본가들이 지금 산업자본가들이 뭐한다? 너무 자본가들이 독점을 한다. 산업자본가들이 모든 경제적 체제와 기계, 자본을 독점을 하니까 얘네를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얘네를 이제 무너뜨려라. 그래서 무슨 사회?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사회. 그러니까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평등사회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최초로 이제 언급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속의 할아버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염이 하얗게 나 그런 할아버지가 마르크스인데,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산업자본가들이 너무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죠. 경제적인 것 내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장, 돈, 뭐 이런 거 다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괴롭힘도 얘네들이 하고 있고, 그런 얘네들 나빴어! 노동자들이 계급투쟁해서 얘네를 없애고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평등사회 가자.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더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중국,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죠.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예요. 자기 개인 재산이기보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뜻을 가진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막 노동자들이 운동했던 거, 러다이트 운동이나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사상가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 자본주의를 상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또 만들어내서 또 좀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요때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은 자본가가 됐을까요? 아니면 노동자? 네.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사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물론 이 시대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힘, 그 다음에 그런 뭐 우리 국민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늘 프라이버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가 좀 긴 편이에요. 예, 긴 편인데 그 긴 역사적인 그 발자취를 떠들어 올라가 보면 참 우리나라 조상들도 늘 존경스럽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무튼 좀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자본가라면 어땠을까? 내가 노동자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때 기가 파괴 운동에 참여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또 공감을 하는 그런 역사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페이지 111페이지 거기 중단 확인하기가 있어요. 그거 하시고 과제 그거 이렇게 손으로 쓰시고 사진 찍어서 과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수업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